이번에는 유니클로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1998년에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IMF가 터졌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9년에 제가 일본에 가서 2003년까지 도쿄에 살았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8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에드윈이라는 청바지가 있었습니다. 청바지 그 당시 청바지 인기 있었던 것이 뭐 게스, 리바이스 뭐 그런 것들이 뭐 인기도 있었고 가격도 비쌌죠. 근데 이제 게스보다는 조금 싸지만 여전히 비싼 에드윈이라는 청바지가 있었는데요. 이 에드윈이라는 청바지가 일본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가서 놀란 것이 한국에서는 에드윈 청바지가 꽤 비쌌거든요. 게스만큼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본에 가니까 너무 청바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 10만 원이나 8만 원 정도 에드윈 청바지가 가격이었다면 일본에서는 한 2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2만 원 또는 2만 5천 원. 아무튼 상당히 쌌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일본 친구한테 에드윈 청바지 같은 건 어떠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창피해서 그런 건 잘 안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일본에서 싸게 파는 물건을 한국에 들여와서 비싸게 파는 제품이 있었는데 에드윈이 그렇고요. 유니클로도 사실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유니클로라는 제품은요, 싸지만 실속을 중시하는 중년들이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뭐 가난하다고 얘기하면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까 좀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싼 가격에 실속 있는 제품이라는 건 좋은 거죠. 하지만 일본에 있을 때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팔리는 가격을 보면 싸고 실속 있다는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서울 명동에 유니클로 매장이 처음 오픈하고 그때 그 즈음에 한번 명동에 갔다가 잠깐 시간이 남아서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 봤거든요. 좀 놀라운 것이 일본에서는 되게 싼 브랜드인데 명동에서 팔리고 있는 그 가격은 결코 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싸게 팔면 팔리지 않으니까 이제 좀 고가로 팔고 있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한테 형성된 싸지만 입으면 쪽팔린다는 유니클로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한국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유니클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재미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나 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런 분위기에 지음하여 유니클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일본 야후 재팬 사이트에 유니클로와 관련된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을 하는 형식의 치에부쿠로라는 뭐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유니크로가 센덴스를 모노와 나제 스그니 하즈카시 타이시오니 나루노 데시오까. 그러니까 유니클로가 선전하고 있는 거 왜 좀 창피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창피하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뭐 지금도 이마모 쿠루부시 다시대 이키마쇼. 쿠루부시가 이게 저기 다리에 있는 복숭아뼈거든요. 그러니까 복숭아뼈를 드러내고 다닙시다. 뭐 이런 선전이 있었나 봐요. 유니클로에. 아마도 바지의 길이가 짧게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뭐 다사이라는 야스이가 다사이 이 야스이가 다사이 야스이라는 건 싸다는 얘기죠. 다사이라는 것은 촌스럽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다사이, 뭐 다세, 다사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촌스럽다는 말입니다. 음, 뭐, 뭐 일본어를 좀 아시면 뭐 나중에 천천히 읽어 보시고요. 아무튼 좀 싸지만 좀 입으면 창피한 그런 느낌을 가진 것이 유니클로 브랜드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유니클로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다 재밌게 재밌는 발견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유니클로의 본사가 야마구치에 있습니다. 이 야마구치 현, 야마구치 켄, 일본어로는 야마구치 켄이라고 하는데 이,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페리가 있죠. 국제 여객선이 있는데 그게 시모노세키에 갑니다. 그 시모노세키가 있는 곳이 야마구치 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본의 아베도 여기 출신이거든요. 이 야마구치라는 곳이 메이지 유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이제 그 천황 중심제로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제로 이제 탈바꿈하면서 군국주의로 가게 됐는데 그때의 주역들 그런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주역들이 이제 야마구치 현에 많이 있습니다. 뭐 아마 이토 히로부미도 2등 방문이죠. 이토 히로부미도 야마구치현 출신일 겁니다. 근데 그쪽이 이제 아베와 같은 한국의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유니클로가 본사가 야마구치 현에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망언을 한다거나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말을 언행을 하는 게 아베와 마찬가지로 어떤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한 결과인데요. 2009년에 뭐 코트라에서 그 섬유 산업과 관련된 그 시장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 유니클로 입은 것을 들켰다라는 식의 농담이 유행했다. 그러니까 좀 싸구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유니클로 입고 있으면 뭐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쪽팔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일본에서 귀국한 지 뭐 1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도 유니클로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유니클로에 대한 이미지가 싸고 촌스럽다, 쪽팔린다 뭐 그런 이미지였는데요. 지금 좀 많이 바뀐 것 같죠? 캐주얼 브랜드 선호도에서 유니클로가 1등, 그 다음에 무인양품, 이것도 일본 브랜드죠. 이거 갭, 시마무라라는 것도 있고, 라이트온, 꼼사이즈, 베네통, 진즈메이트. 진즈메이트라는 것도 유니클로하고 비슷한 건데, 유니클로보다 조금 더 싼, 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좀 반응이 좋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일본에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성공을 했죠. 아마도 일본에서 유니클로는 싸지만 제품의 질은 나쁘지 않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좀 촌스럽다는 고정관념이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형성되어 있었죠. 그에 반면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유니클로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없고 일본 제품은 기본적으로 좋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돼서 아마 이제 2004년에 한국에 처음으로 진출했을 때 일본에서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잘 팔려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유니클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일본 제품이고 롯데와 이제 롯데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망언을 하는 기업이고 기업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유니클로를 일본에서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일본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 일본에서 인기 없는 뭐 그냥 싸구려 일본 제품 들여다가 한국에서 비싸게 파는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뭐 구입한다면 그것도 뭐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제 유니클로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제품이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안 이상은 한번 좀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